안녕하세요. 논문 읽어주는 교수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JCP Journal of Clinical Parentology 유럽 치주학회 공식 학술지고요. 2019년도 68번째 논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고령화 사회의 가장 피할 수 없는 결과죠. 인지장애 내지는 이제 흔히 말해서 치매라고 부르는 질병과 치주염, 잇몸병이 과연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좀 이제 보기 전에 간단한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논문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치매가 얼마나 될까 봤더니 8.24%예요.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죠. 꽤 무시 못할 아주 큰 수치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구글에서 나온 젠보드라고 하는 화이트보드입니다. 자, 어쨌건 이러한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내지는 인지장애, cognitive impairment, 요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령이랑 가장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질병도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만성질환들이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질환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저희 치주염, 잇몸병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연구 하나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치아가 이제 치주염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 이게 숫자로 딱 떨어지는 거고요. 요거랑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그 어세스먼트 스코어, 요거랑 상관관계 보기가 편하단 말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생겼나 한번 봤더니 치아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ADAS가 빨리 올라가요.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진행이 빨랐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게 구강과 이 뇌가 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관계로 영향을 줄까를 이제 크게 두 가지 가설을 저희가 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치주염이 일단 기본적으로 염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신적으로 세균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염증 인자를 주변에다가 터뜨리면서 이 염증을 통해서 뇌로 간다라는 큰 기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치주염이 아주 흥미롭게도 동맥의 내피세포, 혈관의 이제 안에 있는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요게 이제 뇌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뇌의 백질이 두꺼워지고 혈관성 치매가 오고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다이렉트하게 가느냐, 아니면은 이러한 혈관, 세포를 통해서 가느냐. 어쨌건 이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잇몸병과 뇌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특성들이 다르고 유전, 환경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는 어떻다 저렇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많은 이러한 거대한 집단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로 이제 좋은 게 한국에서는 이제 국건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민건강영양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나라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큰 버스를 타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표본 집단의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NHANES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National Health and, 이거 A가 AND입니다.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1, 2, 3, 1, 2, 3 이렇게 가는데 요 3가 좀 주목할 만해요. 이게 사실은 최근 연구는 아닙니다. 88년에서 94년도니까 벌써 몇십 년 전 연구거든요. 요 데이터가 왜 유용하냐 하면은 페리돈탈 프로브라고 해서 치주 탐침이라고 하는 뾰족한 꼬챙이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치아 주변을 이렇게 콕콕 찔러 보면서 28개 치아 모두 다 검색하면은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죠. 요거를 다 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었던 그러한 연구입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후에 계속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요 데이터, 3기 데이터가
저희 치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기 데이터를 가지고 치주염과 전신적인 특히 이제 인지 장애에 대한 상관관계를 본 연구인데요. 지표는 3가지를 봤어요. SRTT, SDST, SDLT. 단순 반응 속도 시험, 기호 숫자 대체 시험, 시계열 숫자 학습 시험. 인지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3기 연구에서 총 4,663명의 대상자, 건강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표본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연령대 보시면 20세에서 59세인데 요게 조금 속상한 부분입니다. 왜냐? 정말 수천 명을 연구한 건 너무 좋은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바로 이 인지 장애가 20세에서 59세는 조금 이르다는 거죠. 요게 이제 좀 더 고령의 환자들을 포함했더라면 더 좋은 연구가 될 뻔했는데 공들인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여하튼 치주염을 이렇게 치주염이 없는 거,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물론 요 치주염의 진단은 나중에 또 바뀝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 연구 당시에는 요 기준을 활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RTT 단순 반응 속도 시험이죠. SRTT는 아쉽게도 이 치주염이 나빠지면 같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 별표 이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숫자가 이제 산술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정말 유의성이 있느냐? 그거는 조금 어려웠고요. 대신에 이제 SDST 그다음에 SDLT 기호 숫자 대체 시험이랑 시계열 숫자 학습 시험 요거는 같이 증가합니다. 치주염이 나빠지면은 얘도 같이 증가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는 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령, 성별, 흡연, 뭐 신체적인 활동 등등이랑 워낙 연관이 많은 만성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직결이 되는 거냐는 아직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향후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건 4,600명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20세에서 59세 환자를 통해 보았을 때는 잇몸이 나빠지면은 뇌의 인지도 떨어지는 것이 경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병 치료하는 건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치주염 예방 쉬워요. 칫솔질만 잘하시면 돼요. 가까운 치과에 6개월 내지는 1년에 한 번씩 내원하시면 돼요. 얼마나 손쉽습니까? 이것만으로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JCP에서 나왔던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여전히 나중에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손쉽게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를 또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유익한 논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논문 읽어주는 교수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